우진이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며. 그 아이를 버렸다며. 박진석의 목소리가 서재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굳은 표정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는데요. 여보, 그건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봐요. 내가 당신한테 반한 게 뭔지 알아? 우진이를 키우는 그 모성애였어.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26년간 숨겨왔던 고성이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카페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지은호는 평소처럼 카운터 뒤에서 원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지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진아? 한우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던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지은호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은호야. 한우진이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보였습니다. 언제 들어온 거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메리카노 2잔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우진이 커피잔을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인테리어 일은 잘 돼? 응, 바쁘긴 한데 재밌어. 너는? 미국 생활은 어때? 나야 뭐 그럭저럭. 한우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웃음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아온 친구였습니다. 표정만 봐도 기분을 알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우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한우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지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누구 만나고 있지?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성이 이야기가 어떻게 한우진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친모를 만났다며. 한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우진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 조심해. 나를 믿어. 우진아,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간 이식은 하면 안 돼.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간 이식 이야기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한우진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제발 말해줘. 뭘 알고 있는 거야? 한우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말할 수 없어. 지금은. 왜? 왜 말할 수 없어? 그냥 네가 행복한 선택을 하면 돼. 누구의 강요도 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결정해. 한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호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상해. 너 왜 이래? 한우진이 지은호의 손을 부드럽게 풀어냈습니다. 그가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건강해야 해. 알았지? 그 말을 남기고 한우진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은호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눈빛, 말투, 태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무언가를 고백하고 싶지만 참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우진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친구의 그 복잡한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린 채 컵을 정리했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야.
저한테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고성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이 사람이 네 오빠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지은호가 돌아섰습니다. 고성이의 손에 들린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기도 전에 손을 뻗어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은호야. 더 이상 거짓말에 안 속아요. 처음부터 다 연극이었잖아요. 건강검진이요, 인테리어 의뢰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꾸민 것까지. 다 알아요.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호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제발 들어봐. 이번엔 진짜야. 네 오빠가 위험해. 오빠 없어요, 저한테. 당신이 버린 순간 오빠도 없어진 거예요. 은호야, 네가 따르던 친구 있잖아. 한우진. 그 사람이 네 오빠야. 지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거짓말. 이제 그만해요. 질려요. 거짓말 아니야. 한우진이 네 쌍둥이 오빠라고. 고성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은호야, 제발. 고성이가 지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호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은호의 외침이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고성이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가 앞치마를 벗어 던지며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저 나가요. 당신이 나가든지 제가 나가든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성이가 홀로 카페에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한우진의 얼굴이 네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고성이의 입술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사진 조각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산도 계략도 아닌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나온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찢어진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고성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링거줄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편지 위에 한 번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손을 거뒀습니다.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살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고성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한우진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엄마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빈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불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고성이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 놓인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성이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동생을 이용하는 걸 지켜볼 수 없어요. 유라는 아무 죄도 없어요. 엄마가 버린 아이예요. 그런 아이한테 간을 달라고 하다니 엄마가 너무 싫어요. 엄마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엄마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겠죠. 그게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유라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편지를 든 고성이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고성이가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우진아.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성이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간호사. 간호사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경비실에 연락이 갔고 곧이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성이가 복도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우진아, 제발. 제발 죽으면 안 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장이 번지고 얼굴이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계산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체면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무너지는 한 어머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라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집인데 왜? 무슨 일이야? 박영라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지금 바로 나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야. 이지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영라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병원 앞으로 와. 우진 오빠 입원했던 그 병원. 이지환은 더 묻지 않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30분 후 병원 앞에서 박영라를 만났습니다. 박영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우진 오빠가 사라졌어. 이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사라졌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졌다고? 어디로? 몰라. 유서까지 남기고 떠났대. 유서?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복수하겠다고 죽겠다고 썼대. 오빠 이거 심상치 않아. 이지환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동안 병원에서 봤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성이가 한우진을 만나러 왔던 것, 간 이식 환자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고성이의 태도. 고성이 이사장이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해.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우진 오빠한테 뭘 했는지, 왜 오빠가 저런 유서를 남겼는지. 뭔가 있어. 이지환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우진 씨를 찾으면서 동시에 고성이 이사장의 비밀도 파헤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이사장 과거 행적을 조사해 볼게. 병원 기록, 이동 경로, 만난 사람들. 뭔가 나올 거야. 박영라가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오빠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면 어때? 네 가족 일이잖아. 박영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지환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우진 씨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해봐. 자기가 죽으려고 간 곳이라면 의미 있는 장소일 거야.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아니, 알아야 해. 그럼 이사장한테 물어볼 거야? 일단은 정보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쉽게 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이지환이 박영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같이 찾자. 한우진 씨도 진실도.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고성이가 숨겨온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우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지은호의 카페에 다시 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흐트러진 머리카락.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지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또 왜 왔어요? 가세요. 고성이가 지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지은호가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은호야, 제발 내 말 들어줘. 이번엔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고성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호가 한 발짝 더 물러섰습니다. 일어나라고요. 사람들 봐요. 봐도 돼. 아무렴 어때?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우진이 네 쌍둥이 오빠야. 고등학교 때 네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 그 사람이 네 오빠라고. 지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짜야. 한우진이 네 쌍둥이 오빠야. 나한테서 같이 태어난.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또 거짓말. 거짓말이면 내가 왜 이러고 있겠어. 한우진이 사라졌어. 유서 남기고. 엄마한테 복수하겠다고 죽겠다고. 고성이의 외침이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우진이가 널 지키려고 그런 거야. 내가 네 간을 뺏으려 한다는 걸 알고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지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이가 내 오빠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던 친구. 자신의 표정만 봐도 기분을 알아채던 친구. 여자친구보다 자신을 더 챙기던 친구. 그 친구가 오빠였다니. 어디로 갔는지 몰라. 경찰도 찾고 있고 탐정도 붙였어. 그런데 안 나와. 사흘째 연락이 없어. 고성이가 지은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알 수도 있잖아. 우진이가 갈 만한 곳. 너랑 추억이 있는 곳. 뭐라도 생각나는 거 없어? 지은호가 멍하니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죽으려고요? 그래. 네 오빠가 죽으려 하고 있어.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순수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우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지혁이 급하게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지은호에게서 연락을 받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지은호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배 한우진 알아요? 한우진? 너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그 사람이 제 쌍둥이 오빠래요. 이지혁이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고성이한테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 고성이가 우진이만 데려가고 저를 버린 거래요. 이지혁이 지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진이가 실종됐어요. 유서 남기고. 고성이한테 복수하겠다고 죽겠다고.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사흘 전부터요. 경찰도 못 찾고 있대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찾자. 네 오빠잖아.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배가 왜 같이 찾아요? 왜긴. 네가 걱정되니까. 이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한우진 씨가 갈 만한 곳 생각해봐. 의미 있는 장소. 지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한우진과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 동아리 시절. 하지만 그가 갈 만한 곳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장소가 스쳤습니다. 파주. 파주? 고성이가 저희를 버린 곳이에요. 감나무 보육원. 거기서 불이 났었대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우진 씨도 그 장소를 알고 있겠네. 네, 우진이도 분명 알 거예요. 우리가 버려진 곳이니까.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지금 바로. 지금요? 지금 아니면 언제? 네 오빠가 위험하잖아. 이지혁이 차키를 꺼냈습니다. 지은호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파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파편적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감나무 바나나 냄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유라야. 그 목소리의 주인이 우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파주 감나무 보육원 터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건물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터 근처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우진을 봤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지은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이지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자. 마을 외곽 쪽은 안 가봤잖아. 두 사람이 마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창고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이지혁이 창고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창고 앞에서 이지혁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여기 봐. 지은호가 다가왔습니다.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진아. 지은호가 달려갔습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가 역력했습니다. 지은호가 한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우진아, 일어나. 나야, 은호야. 한우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지은호를 향했습니다. 은호? 응, 나야.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런 데서? 한우진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미안하긴.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네가 내 오빠라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한우진이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엄마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네가 희생당하는 거 볼 수 없었어. 나 때문에 네 간을 뺏기게 되는 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어. 지은호가 한우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바보야. 이 바보야. 그게 말이 돼? 이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 부를게. 한우진 씨, 조금만 버텨요. 한우진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유라야.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지금 그런 말 하지 마. 죽으면 안 돼. 알았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지은호가 한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흰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우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지은호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한우진이 작게 불렀습니다. 지은호가 눈을 떴습니다. 깨어났어? 응. 지은호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분은 어때? 괜찮아. 고마워 와줘서.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 네가 죽었으면 나 어쩔 뻔했어. 한우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기억나? 뭐가? 감나무 아래서 바나나 나눠 먹던 거. 지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커다란 감나무, 바나나 냄새, 그리고 옆에 있던 누군가. 조금. 아주 조금. 엄마가 나만 데려가던 날 네가 울면서 매달렸어. 가지마, 가지마. 한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어. 내가 널 버리고 간 것 같아서. 네 잘못 아니야. 그때 너도 어렸잖아. 알아. 그래도 죄책감은 안 사라지더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널 찾았어. 지은호가 놀란 눈으로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날 찾았다고? 응. 엄마 몰래 보육원 기록 뒤졌어. 네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아내서 일부러 같은 학교로 전학 왔어.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해줬던 거야? 동생이니까. 당연한 거지. 한우진이 지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떡해. 나 때문에 네가 간 이식해야 하잖아.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고성이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은호야. 네가 죽으면 나 어떡해. 이제 막 오빠인 거 알았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셨군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간 이식을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은호가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정순이와 이지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정순이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데? 나간 이식하기로 했어. 정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간 이식. 우진이한테. 정순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그 여자가 뭐라고 꼬드겼어? 또 거짓말했지? 속지마 은호야.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성이 때문이 아니야. 우진이 때문이야. 우진이? 그게 누군데? 진짜 오빠야. 쌍둥이. 한우진이라고. 정순이가 멈칫했습니다. 지은호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한테 잘해주던 친구 있었잖아. 그 친구가 내 쌍둥이 오빠였어. 그게 무슨... 진짜야. DNA 검사로 확인됐어. 우진이가 내 오빠야. 정순이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응. 그때부터 날 지켜주던 사람이 오빠였어. 나 몰래.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씨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정순이가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은호씨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은호씨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길 바라요. 지은호가 정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우진이 죽게 놔둘 수 없어. 고성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정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네가 다치면 어떡해. 안 다쳐.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도. 엄마 제발. 이해해줘. 정순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은호가 정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대신 그 여자하고는 다시 만나지 마. 알았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수술 당일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은호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한우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무서워? 아니. 너는? 나도 안 무서워. 한우진이 지은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고맙긴. 네가 살아야 나도 좋지.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두 사람이 손을 놓았습니다.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이지혁과 정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 이지원과 박영라도 모여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정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속이 타들어가는데. 정순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4시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다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순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회복실에서 지은호와 한우진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한우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은호도 눈을 떴습니다. 우진아? 응, 나야. 수술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지은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병 왔어요. 한우진과 지은호가 나란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묘하게 닮아 보였습니다. 실장님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덕분에요. 이지환이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우진 씨, 저도 인사드려요. 이지환이에요. 아, 영라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경호원 하신다면서요.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우진 씨, 여쭤봐도 될까요? 뭘요? 고성희 이사장하고 무슨 관계예요? 지은호가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한우진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이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제 쌍둥이 동생이고요. 이지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우진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를 버린 것, 간 이식이 필요해서 지은호를 찾은 것, 그리고 모든 공작들. 이지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미안해요. 영라한테도 비밀로 했어요.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셨겠죠. 이지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병원을 나온 이지환이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볼 수 있어? 응, 어디로 가면 돼? 평소 그 카페로 와. 카페에서 박영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한우진 씨한테 다 들었어. 뭘? 이지환이 고성희의 비밀을 모두 전했습니다. 지은호가 고성희의 딸이라는 것, 버려졌다는 것, 간 이식 공작. 박영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은호 씨가 엄마 딸이라고? 응. 그리고 엄마가 버렸다고? 응. 박영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도 안 돼. 나도 믿기 힘들어. 근데 사실이야. 박영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결연한 빛이 서렸습니다. 아빠한테 말해야 해. 그래도 돼? 알아야 해. 아빠는 엄마가 자식을 버렸다는 걸 몰라. 우진 오빠를 챙기는 모습만 보고 모성애가 강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야. 박영라가 박진석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라야, 무슨 일이냐?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영라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해? 엄마 얘기예요. 성희가 왜? 박영라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우진 오빠를 혼자 키우는 모습 보고 모성애가 강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결혼한 거다. 근데 우진 오빠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대요. 엄마가 그 동생을 버렸어요.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보육원에 놔두고 갔대요. 우진 오빠만 데리고. 박진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진 오빠가 간이 나빠서 이식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버린 동생을 찾아서 간을 빼려고 했어요. 뭐?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대요. 우연히 만난 척 좋은 사람인 척 접근해서. 박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희를 불러. 잠시 후 고성희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며.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그 아이를 버렸다며. 간 이식하려고 찾았다며. 고성희가 박영라를 바라봤습니다. 박영라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당신한테 반한 게 뭔지 알아? 우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 그 모성애였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한 아이는 키우고 한 아이는 버렸어? 고성희가 다가갔습니다. 여보, 사정이 있었어요. 제발. 자식을 버린 여자와는 못 살아. 이혼이야. 여보, 당장 나가. 고성희가 박진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진석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나가. 고성희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고성이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재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화려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은호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한우진도 세간에 적응하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데리고 한강변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이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내 선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이 걸음을 멈추고 지은호를 마주 봤습니다. 나 너 좋아해. 지은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때는 네가 거절했잖아. 서로 깨진 그릇이라고. 선배, 이번엔 안 도망갈 거야. 네가 뭐라고 하든.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사랑해. 진짜로.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상처받을까봐 또 아플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진이를 찾았고 목숨을 나눴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선배. 응. 나도 선배 좋아해.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진짜.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어.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이제는 괜찮아. 왜?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피하면 안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픈 채로 사는 거더라고. 이지혁이 지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은호도 이지혁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선배. 뭐가? 내 곁에 있어줘서. 우진이 찾을 때도 수술할 때도. 계속. 당연한 건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은호야. 응. 앞으로도 내 곁에 있어줄 거지? 응. 약속해.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한강 위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